그 54페이지에 03번에 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있잖아요. 효과. 그래서 여러분요,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순간 용도는 도시로 바뀌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되는데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개발구역 지정하면 걔는 도시적으로 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알아야 돼 그거.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이 개발구역 지정 고시되면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취락지구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히 이제 지구단위 계획은 이제 개정돼서 없어야 되는데 예전에 1종, 2종 지구단위 있었거든요. 그때 있던 조문이고 의미 없어요. 취락지구가 중요한 거. 취락지구. 그 취락지구가 왜 자연 취락하고 집단 취락 있잖아요.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하라고 그런 본질이 있기 때문에 개발구역 지정해서 도시로 바뀌어버리고 하면 본질적인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개발구역 지정했을 때는 도시로 지구단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가 대상에서 이건 뭐 똑같은데 국토법 개발행위 허가하고 정비구역 있죠. 정비구역. 둘 다 똑같다는 거. 그런데 대수선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허가 대상에 넣고 특별시 등 시장으로 허가받는데 허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허가받나요? 그거는 기본. 우리 싫어하는 경미 빼고. 경미들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래서 건축물, 건축 등 동그라미 1번만 보세요.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건축물, 건축 등에서 저 끝에 건축물이든 가설 건축물이든 포함하는 거죠. 대수선도 있고 용도 변경도 있고 다 허가를 받습니다. 일단 정비법은 대수선은 빠져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는 것, 중목의 벌채 식재. 허가 예외에도 재해복구 이런 것들은 기본. 그 다음 농사용 관련된 것들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쉬우니까. 자, 오른쪽에 미음의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있지요. 허가받을 필요 없는데 걔들을 경작지 안에서 할 때는요 허가를 받아요. 자, 이제 그냥 목소리에 기가 실려서 항상 작은 대답이라도 해야 돼요. 하면 안 되고, 부동산을 하든 사람을 만나 여러분 나중에 며느리를 보든 사위를 보든 목소리에 기가 실린 사람하고 해서 돼요. 주변에도 그렇고. 그 다음 제가 볼 때는 절대로 투덜투덜 하는 투덜이들하고는 가까이 안 하는 게 맞다는. 만사 하나라도 그냥 투덜투덜 남탓하고 한 사람들은 평생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뒤집어 읽으면 작은 거라도 주변 사람에 감사해서 내가 이거 있다. 그러죠? 작은 거라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일단 목소리에 기가 없는 사람들은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그런데 사위 덮다가 우리 딸내미 과부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기가 있어야 된다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할 때 보면 목소리에 기가 좀 있는 사람들이 합격한다. 목소리에 기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배랑 뭐 부동산 사장이 그 물건에 확신을 가질 때 손님이 계약을 해요. 부동산 사장이 확신이 없어요. 뭔가 감추는 게 있어. 그럼 자신 있게 못 하거든. 왜? 나중에 샀다 들어와서 뽀록 나면 자기한테 오거든. 뭔가 수술은 탐나는데 진짜 자신 있으면 눈에 힘 딱 들어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공부도 자신감이요. 자, 경작지 안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허가 받고 안 받고? 잠깐만.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잠깐만. 다시 물어볼게요. 자, 아이고, 뒤에서부터 물어봤다고 또 저렇게. 아니, 이 사람아, 예상한 대로 물어봐야지, 그걸. 여러분 표정이, 왜 예상한 대로 물어야지, 그걸 거꾸로 물어가지고. 자, 그냥 질문이 관상용
중목에 임시식지 나오면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경작 제한해서 할 때는 허가 받고. 제가 잘못했네요. 뒤에서부터 물어봤네, 내가. 우리 끄 사모님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제가 사람이 자꾸 단련이 돼요, 내가. 기득권 보호 얘기할게요, 우리. 공법 통틀어서 기득권 인정하는 거 있지요? 국토법하고 개발구역, 정비구역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토법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3월 내 신고, 3개월 내 인허가 받아서 공사 계속하고 싶으면,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은 지정되기 전에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 공사했죠? 30일 내 신고. 자, 다시 개발법, 정비법은 며칠 내 신고? 30일 내 신고. 딱 외우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에 해제 있죠? 해제 아까 다 했는데. 자, 다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걸 맞다 틀리다 판단을 해보고, 제가 지금 질문을 맞춘 사람은 점심 먹고 우리 밥이라도 걸어야 되잖아요. 제가 잘 거는 게 밥이에요. 밥. 뭐 하도 어릴 때부터 밥 못 먹고 살아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보리밥 진짜 싫어합니다. 건강 필요 없어요. 나 진짜 건강 안 해도 좋아. 저는 진짜 경상부터 시골에서 식구도 많은데 뭐 사촌도 버글버글하고, 이제 뭐 흰쌀밥 뭘 어떻게 그 시기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릴 때 먹던 보리밥 씹히는 게 싫어요, 느낌이. 진짜 입에 돌아다니는 그 느낌 딱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건강 안 해도 좋으니까 집에서도 그래요. 나 안 건강해도 좋다. 쌀밥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너거나 실컷 그거 현미 묻고 많이 먹어라. 그래서 나는 그냥 흰밥 달라고. 그래서 꼭 나보고 북한 사람이래요. 이 밥에 고깃국. 자, 지금부터 밥을 겁니다. 개발 계획 짜서 구역 지정합니다. 정상적으로 구역 지정 후 3년 되는 날까지 실시 계획에 인가받지 않으면 3년 된 날 다음 날 자동으로 해제된다. 맞아요, 틀려요? 점심시간 없이 갑니다, 우리. 저 혼자 먹고 올게요. 저 혼자 먹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영문도 모르고 밥 한 끼 박탈당했어요. 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개발구역 지정하고 3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에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원래는 조문이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15회 때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잠깐만, 네, 방송해 줄게요. 이 사람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아니 2년이나 3년이나 만이나 3만이나 시군구나 시도나 그놈이네. 근데 왜 우리 보고 틀렸다고 그래? 자격증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15회 때 그게 나온 거거든요. 기출 문제인데 환장하는 거지. 자, 다시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의 없이 보냐면, 제가 11월 달부터 계속 얘기한 게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인가 받지 아니하면 하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엽적인 얘기고. 자, 다시 아니 욕하지 마시고 계획 짜서 A씨 이런 거 들리죠 지금? 계획 짜서 구역 지정합니다. 정상이에요. 그럼 몇 년?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구역을 먼저 묻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다. 그때는 몇 년 내 짜고, 이때는 수립고시라고 돼 있거든. 2년 내 안 하면 다음 날 치료되고, 개발계획을 짰더라도 또 몇 년 내,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 풀리고,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 그러면 몇 년? 3년.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고시 그러면 2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요렇게 이 얘기는 요렇게 풀릴 때는 아무 짓도 안 한 거니까, 도시지역으로 지구 단위로 했던 놈은 옛날로 전부 돌아간다. 환원 폐지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해제되는 사유는 개발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때다. 왜? 공사가 끝났으니까. 이때 풀릴 때는 옛날 용도로 돌아가나요? 돌아갈 땅이 없지. 신도시 들어서 버렸는데
그 정도만 알면 되고 330만 넘을 때는 5년으로 한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본도 못 외우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정도 해놓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56페이지를 보면은 자, 시행자 지정해놓고 자, 이건 기본적인 거. 이들 시행자를 열거를 법조문으로 해놓는 거예요. 이들 중에 누가 정하고 구역의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자,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정해주는 거예요. 마곡지구를 개발구역 지정권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SH공사 네가 하라 아니면 서울시에서 바로 할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시행자 지정을 구역 지정권자가 하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게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하면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소유자나 조합 둘 중에 하나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얘네들을 우선적으로 정해주고 싶어도 지정 신청이 안 올라오지. 위법 부당하지. 그러면 환지 방식이라도 지자체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수 있는 사유거든. 그 다음 정상적으로 지정 신청 와서 지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얘들이 너들이 하라 했는데 시행자 변경 사유가 나오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올라와? 몇 년 가도록? 그러면 시행자 변경한다. 1년? 2년? 실시계획 인가 받고 몇 년 내 사업 착수 안 하면 바꿔요? 착수가 삽질 아니요? 그러면 변경 사유가 나올 때 이거 작년에 나온 건데 4개 중에 2년, 2년이었나요? 1년, 1년이었어요? 2년, 1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삽질이 2년이잖아요. 그럼 여기 1년이네. 그래서 소유자 조합을 지정해 줬는데 1년이 가도록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올라온다. 인가해 줬더니 2년이 가도록 사업 착수 안 한다고. 부도 파산 났다고. 지정 취소당했다고. 그러면 바꿔줘야죠. 그러면 56페이지에 시행자 중에 동그라미 1번에 국가 지자체도 있고 LH공사, 수자원, 농어촌, 관광, 철도공사 얘들은 그냥 쭉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지방공사 있고 토지 소유자 쭉 나오는데 5번 봐봐요.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소유자라고 돼 있지요. 6번에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 자, 조합은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그거 보이긴 보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쭉 짠청이들 있는데 자, 그 다음 칸에 환지 방식인 경우에 특칙이 있잖아요. 개발구역 전부를 이런 문장 중요하니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전부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베이스 깔려야 다음 박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 등의 시행 사유라고 되어 있죠. 지정권자는 다음에 사유가 있을 때는 환지 방식이라 하더라도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2번, 3번이잖아요. 자, 여기서 잡아요. 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만 가지고 오지선다용으로 못 내지. 그러죠? 못 내지. 독자적으로는. 시행자 변경 사유는 오지선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하나 끄집어내서 써먹는 거예요. 자, 1번에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몇 년 내, 1년 내 시행자 지정해달라고 신청하지 않거나 지정권자가 볼 때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 여기 1년 나오죠, 1년. 자, 다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소유자 또는 조합, 지주들한테 우선적 기회를 주는데 얘를 정해주고 싶어도 얘들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 몇 년이 가도록 1년이 가도록 지정 신청이 안 올라온다니까. 그러면 굳이 얘들 고집 안 하고 지자체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하는 방법도 있다.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몇 년 내 지정 신청이 안 올라오면 봐봐, 이때는 지정 신청이 안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이라고는 말이 안 되지. 아직도 지정 신청이 안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딴 놈을 정하겠다는 얘기지. 위법 부당하게 지정 신청 올라오구나.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이 지자체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한다. 이건 언급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이거 합격단 문제 이걸 넣었더니 다 틀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내가 넣으면서 합격단 문제에서 국공유지 제외하고 하니까 뭐야, 제외야? 아니야,
포함이야. 그래서 다 답변을 해놓고 진짜 답은 4번에다 쉬운 걸 갖다 놨는데, 개발구역의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면적이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 및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뭐 한다면? 동의한다면.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이놈의 국공유지 때문에 인간관계 다 나빠진다니까요. 자, 토지 면적이 얼마?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 정도까지 언급을 했는데 문제 푼다는 것은 6개 중에 최소 5개 이상 맞춰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정리해 줄게요.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자, 이 시행자 이 아내들 중에 지정권자가 네가 하라고 그러죠? 직접 하거나, 그럴 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소유자 또는 조합 둘 중에 한 놈을 우선적으로 정해주라고. 얘들을 정해주고 싶어도 1년이 가도록 왜 안 올라오냐, 지정신청이 위법부당해. 그러면 딴 놈을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개발 예정지 안에 국공유지를 뺀 토지 면적이 얼마? 2분의 1. 면적의 2분의 1만 가버리면 총수가 또 모자랄 수 있잖아요. 총수의 2분의 1. 이게 유일하게 여기서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도시개발법에 동의 있죠, 동의. 봐요. 시험에 나오는 게 4개. 개발계획자 할 때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한다면?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요거 하나. 똑같은 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2개. 그 다음에 소유자 민간법인들이 지정에 제한할 때 깔끔하게 면적의 3분의 2. 연 총수가 나오면 안 됨. 3개 나왔죠? 하나 더. 소유자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에 동의 얻는 것. 4번째. 이게 시험용 4가지, 시험용. 그 다음에 요 한 놈 요거 하고. 근데 얘는 잘 안 나오지. 되게 어렵게 낼 때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덩어리에 있는 거 잘 안 보이니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소유자 조합을 우선적으로 정해주세요. 무슨 방식으로 하면? 근데 아들이 1년이 가도록 지정신청 안 올라와요. 위법부당해. 그럼 지자체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수 있다. 자,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 와서 지자체 시행에 뭐 한다고? 동의. 그럼 지자체를 정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환지 방식이라도 소유자 조합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지자체가 할 수도 있다. 그 세 번째 게 그놈이 바로 되게 어렵게 낼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환지 방식이라도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정해서 네가 하라고 할 때 세 가지예요. 몇 년 내 지정 신청 안 올라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 숫자 이런 게 나는 시험에 안 나올 거고,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총수 2분의 1, 소유자가 와서 차라리 지자체가 하는 게 낫겠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거 딱 체크해 놓으면 돼.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 사유 있지요? 수시로 나오잖아요. 수시로. 나오기 딱 좋거든요. 네 번째 거. 몇 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올라오면. 자, 이렇게 되잖아요. 얘들을 시행자 정해줬지요. 정상적으로 왔다니까? 정상적으로 지정 신청 와서 지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정해줬는데 얘네들이 몇 년이 가도록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올라와. 그러면 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딴 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 시행자를 지정했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 절차가 안 올라오니까 바꾸는 개념이고, 그러죠? 바꾸는 개념이고.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올라온다 그러면 몇 년? 1년. 인가 신청 와서 인가를 해줬는데 몇 년 내 사업 착수 안 하면? 2년. 사업에 착수 그러면 2년. 목소리가 달라요. 착수 그러면 벌써 목소리 기가 2년. 인가 신청 1년. 그 다음에 부도 파산 났거나 행정 처분 받아가지고 지정 취소, 실시계 인가 취소됐다. 이건 정답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요, 시행자 변경 사유 나오면 첫째, 2년도 아닌 게 1년도 아닌 게 있으면 나는 안 봐도 얘가 답이고 6개월 3년. 그러죠? 자, 사업의 착수, 삽질 몇 년? 2년. 그럼 나머지는 1년. 뭐가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리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 내가 볼 때는. 돈 줘도 못 틀려. 그런데도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조합 나오죠, 조합. 여러분요, 요거.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때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담벼락 위에 올라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헛디디면 떨어져 죽어. 그래서 여기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도시개발조합에 설립을 할 때 객관식 케이스 문제 중에 김씨, 박씨, 이씨, 최씨 쫙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서울시 땅 2만 제곱미터 있었다고. 이게 15회 때 시험이에요. 다음 중 최소 몇 명의 동의 얻으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냐 하는 문제였다고요. 그러면 전체 면적 2만을 줬죠. 전체 머릿수를 구해야 되거든. 14명이었어 그 당시에. 이때 전체 총수 면적 구할 때 국가 땅도 있고 서울시 땅도 있잖아요. 자, 국가 땅을 국, 그 다음에 자치단체 땅을 공유지라고 해요. 국공유지라고 하는.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공유하는 거 말고 국가 땅, 국가가 가진 그 다음에 공유지라고. 그러면 이때 만약에 국공유지 제외하면 국토교통부 서울시 땅을 뺀 18,000의 3분의 2가 들어갔어야 되고 국공유지 포함하면 들어가서 2만의 3분의 2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2만의 3분의 2도 계산 못하는데 18,000의 3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조합 만들 때는요, 애지간하면 사실은 국공유지 포함을 해요. 조합 만들 때 국공유지 포함합니다. 그것이 헷갈리면 이 문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합 만들 때 쫙 김씨, 박씨, 엄상궁 뭐 다 나왔었거든. 엄모씨 이렇게. 강씨도 나왔던 것 같은데. 신시도 나왔어요. 신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서울시 땅도 포함해가지고 전체 면적 구하는 거예요. 야들도 머릿수 포함해야 돼. 자, 그래서 조합 만들 때 동의에는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하고. 자, 그리고 최소한 몇 명이냐 그럴 때는요, 면적 큰 사람부터 받는 거예요. 2,000, 1,000 이렇게. 그 다음에 면적 큰 건데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아야 돼요. 개인들의 땅의 동의를 먼저 받고 모자라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 얻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항상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몇 명이냐 물어보면 전체 면적 구하고 총수를 구해가지고 그때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있으면 포함해서 그리고 많은 면적 가진 사람부터 도장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몇 명 그러면 많은 사유지부터 큰 평부터 쫙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는 요게 모자랄 때, 자, 다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조합 설립할 때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2분의 1.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하고. 이때 동의 안 한 사람들도 당연 조합원. 이때 조합원 속에는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 포함하고 제외하고. 조합원 속에 지상권 건축물 소유자 들어가고 제외하고. 환지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 다시 토지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토지 등이 아니고. 그래서 개발구역 안에서는 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때 토지 소유자만,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외우려 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헷갈립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특히 재개발 있죠. 재개발, 재건축 속에도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포함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아니요, 돼 있어요. 표현만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자, 어차피 오늘이 시간이 쫓기기를 해. 봐요. 재개발, 우리 배울 때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 개념하고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 개념할 때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그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재건축은 건축물 소유자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다고. 표현은 여기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없지요. 그런데 건축물 소유권 속에 들어가 있다고. 구분 건물은. 아파트 가진 사람은 1300여로 가진 사람은 건축물 소유자잖아요. 그 사람은 대지에 소유권 있어 없어요?
아니면 지상권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대지권이 있어야 되니까. 표현만 따로 안 할 뿐이에요. 따로 할 필요 없지. 대지권하고 구분 소유권은 분리 처분이 안 되니까 배운 대로 하면. 그러니까 재건축은 구분 건물 가진 사람이라면 즉 토지의 소유자 아니면 적어도 지상권자일 수밖에 없는 거야. 표현할 필요 없는 거라. 근데 얘는 따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야 돼. 등 건축물. 근데 얘는 토지 소유자라니까.